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공시법령 고학생입니다. 요즘 열심히 하느라고 힘드시죠? 예, 다 그래요, 요즘. 자, 과목이 많다 보니까 상당히 힘들고, 특히 이제 공시법령과 관련돼서 시간을 많이 할애를 못하니까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이 들고요. 자, 이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시작하는 과목이 2차 과목들이죠. 우리 한번 화이팅해서 우리 공시법령과 관련돼서 우리 문제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시법령은 우리가 이제 두 가지 법률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뭐예요?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 우리가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몇 문제가 출제됩니까? 예, 12문제가 출제된다고요. 많이 실력들이 붙었네요. 자, 부동산 등기법과 관련돼서는 몇 문제? 12문제. 합치니까 뭐예요? 24문제가 출제되고 있다는 것. 우리가 단원별 모의고사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단원별 모의고사는 우리가 전체적인 이제 딸락딸락 잘라서 우리 지적 파트와 관련돼서는 12문제니까 12문제씩 한번 잘라봤고요. 4회분이 끝나면 이제 전체적인 어떤 모의고사가 있어요. 전범위 모의고사가 있어서 우리가 그렇게 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면 이걸 회전할 수 있는 누적 복습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여기와 관련돼서 우리 지적을 문제를 풀 때 지적이라는 것은 그러면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할 게 뭐예요? 문제를 풀기 전에. 지적이라는 것은 사실관계를 주된 공시한다. 이걸 우리가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지적과 관련돼서 또 기억해 둘 거는 지적이라는 것은 땅지야. 지. 그러면 지적의 3요소를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 달라. 지적의 3요소와 관련돼서는 뭐예요? 바로 토지, 땅이죠. 자, 무슨 공부가 되죠? 지적 공부라는 게 있고요. 여기에 매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등록이라는 거예요. 등록. 그래서 지적의 3요소는 세 가지를 반드시 숙지하라. 토지, 지적 공부, 등록. 우리가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을 볼 때 세 가지 재료를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풀어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토지, 지적 공부, 등록 여기에다가 요리를 한번 해먹어 보자고요. 바로 단위다 그러면 여기 토지 등록 단위라는 걸 붙이니까 뭐가 되죠? 바로 필지라는 걸 우리가 의미를 찾아낸다고. 자, 필지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토지 등록 단위가 즉 뭐냐? 필지다. 자, 필지와 관련돼서 필지의 구성 요소를 우리가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죠. 자, 필지의 구성 요소가 뭐냐? 바로 요 부분에 대해서. 자, 우리가 보도록 하죠. 자, 여기에 한 필지. 그렇죠. 필지예요. 필지에 대해서는 이제 뭐가 구성되어 있죠? 자,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수동이다. 즉 소재라는 거예요. 자, 369가 뭐냐? 바로 지번이다. 지번. 사람한테도 이름이 있듯이 땅의 이름도 있다라고 그랬죠. 그게 바로 지번입니다. 그럼 사람에 대해서 성별이 있죠. 그럼 성별이 뭡니까? 바로 땅의 성별이 바로 지목이다. 자, 여기와 관련돼서 우리가 이제 사람한테도 가족이 있듯이 땅에 가족도 있다고 그랬죠. 그게 이제 면적이 되죠. 면적. 여기와 관련돼서 이 부분이 뭐라고 그랬어요? 경계, 울타리가 되죠. 경계. 여기와 관련돼서는 이제 경계점, 좌표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지긋이 들었죠. 그러면 여기에 이제 뭉치면 몇 필지가 돼요? 한 필지가 된다라는 거. 요걸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러면 앞으로 이제 소재라는 것은 뭐라는 거예요? 바로 사실이라는 거야. 자, 여기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런 의미를 우리가 봐봐요. 닭이 뭐예요? 진화를 하면 뭐가 돼요? 우리가 늘 이야기했듯이 봉황이 된다는 거예요. 봉황. 자, 우리가 개가 진화가 하면 뭐가 될까요? 이게 바로 한상의 동물, 바로 해치가 돼요. 해치. 우리가 이제 수강생이 합격을 하면 뭐가 됩니까? 바로 개공이 되죠. 개업공인중개사가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화가 돼야 돼요. 진화가 된다는 것은 눈의 안목을 키워주는 거거든. 그러면 저희가 앞으로 문제를 풀 때 자꾸 안목을 키워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소재라는 것은 사실, 지번도 사실, 지목도 사실, 면적도 사실, 경계도 사실, 좌표도 사실이라는 거. 요 의미를 한번 확인해 달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필지의 구성 요소가 뭐냐? 바로 요거죠. 바로 토지의 표시라는 거야. 토지의 표시. 6개가 뭉치면 몇 필지가 돼? 즉, 한 필지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필지를 이렇게 분할한다. 그러면 한 필지를 두 필지로 나눈다. 이걸 뭐라고 그래요? 바로 분할이라고 그러죠.
요 두 필지를 이렇게 한 필지로 합한다. 그러면 합하니까 뭐예요? 이걸 합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분할과 관련돼서는 그러면 뭐가 생겼죠? 자, 면적이 줄었고요. 자, 경계가 새로 생겼고 좌표가 새로 생겼죠. 그러면 요게 이제 이렇게 뭉치면 무슨 청량이 나오죠? 바로 지적 청량이 나온다는 거. 그러면 지적 청량이란 면적과 경계와 좌표를 정하는 청량. 이걸 뭐라고 그래? 지적 청량이라는 것. 그러면 우리가 항상 이제 공간 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을 풀 때 지적의 3요소, 소재, 지번, 자, 토지, 지적 공부 등록 이걸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토지 등록 단위가 뭐냐? 필지. 필지의 구성 요소가 뭐냐? 즉 토지의 표시다. 자, 토지의 표시와 관련돼서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이걸 뭐라고 그래요? 바로 토지의 표시사항이라고 그런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요 정도 서론 부분을 우리가 하시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하나씩 이제 풀어 나가도록 해봅시다. 자, 우리가 이제 단원별 모의고사라고 이거는 우리가 단락 끊어서 이제 단원별 모의고사로 12문제씩 우리가 잘라봤어요. 이번 시간과 관련돼서는 단원별 모의고사 1번부터 6번까지 우리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와 관련돼서 그러면 우리가 보신다면 자,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의 토지의 조사 등록 이 부분에 대해서 토지의 조사 등록 이걸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토지 조사 등록과 관련돼서 역시 33회 때, 34회 때도 33회 때 출제됐고 32회 때도 출제가 됐고요. 그러면 올해는 34회죠. 그러면 34회도 출제 예상이 되니까 대비를 좀 해둘 필요가 있어요. 이 문제와 관련돼서는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와 관련돼서는 요 1번 문제와 관련돼서 가정 치러본다면 별표 하나가 되고요.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요 문제에 대해서 별표 하나라는 것은 뭐냐? 지문 정도는 우리가 반드시 출제된다는 걸 기억해 둬야 돼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틀린 것 이렇게 나왔죠. 자, 1번과 관련돼서 우리가 항상 있어요. 기준이 마련돼 있죠. 자, 모든 토지는 누가 정한다? 국토교통부 장관. 이게 바로 지적 국정주의를 천명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토지 표시 결정은 누가 하죠? 지적 소관청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적 소관청을 우리가 두 자로 원치면 즉 직권이죠. 그래서 직권 등록주의가 된다는 것. 그러면 여기와 관련돼서 그러면 여쭤볼게요. 모든 토지 누가 정하죠? 예, 국토교통부 장관. 토지 표시 결정은 누가 한다? 지적 소관청. 이렇게 한번 확인해 주시고 그러면 1번 지문과 관련돼서 우리 한번 천천히 보죠. 자, 1번과 관련돼서 키워드는 어디가 됩니까? 바로 여기에요. 모든 토지, 국토교통부 장관. 이렇게 되죠. 모든 토지는 누가 정해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라는 거. 자, 그러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모든 토지에 대해서 필지별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를 조사 정하여 지적 공부에 등록한다. 이거와 관련돼서는 우리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에서 즉 이념을 천명한 겁니다. 내가 모든 토지는 내가 정하겠다. 이게 바로 뭐예요? 바로 저 지적 국정주의를 천명한 겁니다. 그러면 1번과 관련돼서는 무조건 외워야 되겠네. 모든 토지는 누가 정한다? 국토교통부 장관.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토지 표시 결정은 누가 한다? 지적 소관청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 지문과 관련돼서 보죠.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는 우리가 잘라야 되겠죠. 자, 토지 이동이네요. 토지 이용이 아니에요. 우리가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은 관리적 측면이야. 관리적 측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적 측면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 두시고 자, 개발과 관련돼서는 즉 우리 공법에서 배우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토지 이용. 토지 이용은 개발이라는 거거든. 그러면 토지 이동과 관련돼서 토지 이동이란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 이게 바로 토지 이동이죠. 자, 토지 이동이 있을 때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누가 결정합니까? 지적소관청이 결정한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가로넣기도 참 자주 출제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과 관련돼서 토지 이동, 그래서 누가 결정하는 지적소관청이.
자, 여기에 대해서 다만 신청이 없대요. 신청이 없다면 지적소관청이죠. 두 자를 혼치면 뭡니까? 직권이죠. 직권으로 조사 청구하여 결정할 수 있다. 여기와 관련돼서 직권이라는 것은 우리 직권과 관련돼서 우리가 볼 거는 자, 요 직권은 뭐에 항상 뭐가 따라다녀요? 이 통지라는 게 따라다녀요. 통지. 여기에 따라다녀요. 통지라는 것은 소유자가 알면 통지할 필요가 없죠. 소유자가 모르면 통지. 그래서 통지 시기와 관련돼서는 우리가 이제 15일과 7일을 우리가 암기가 돼 있을 겁니다. 자, 변경 등기가 필요하다. 즉 15일이고 변경 등기가 불필요하다. 그럼 7일이 되겠죠. 그래서 15일과 7일을 연결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1번과 2번의 관계에서 요 1번, 2번은 반드시 암기하라. 암기입니다. 요 1번 지문과 관련돼서는 역시 32회 때도 출제될 가능성이 유력하니까 대비를 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3번 지문과 관련돼서 보죠. 지적소관청은 자, 토지 이동 현황을 직권으로 조사 청구하여 직권이죠. 직권이라는 것은 지적소관청이 알아서 할 일이죠. 그러면 토지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는 좌표를 결정할 때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여기에서 이제 언밸런스 지문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성인이죠. 자, 성인과 관련돼서 그러면 성인과 관련돼서 직권은 뭐예요? 이거는 친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요거는 단어 자체가 의미가 뭐예요? 상당히 언밸런스니까 그러면 요 부분에 대해서는 3번 지문과 관련돼서는 역시 X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시도지사 승인과 관련돼서 우리가 잡아둘 거는 우리가 역시 요 부분에 대해서도 암기 코드까지 만들어놨죠. 대표적으로 반지축이라고 배웠죠. 반지축. 반이라는 것은 뭐예요? 지적 공부의 A적 반출. 자, 지번 변경, 축적 변경은 누구의 승인을 요한다? 시도지사 승인. 요걸 문미에서 반지축. 이걸 기억해 둬야 돼.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3번이 틀렸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요 3번 지문과 관련돼서는 언제 출제되느냐? 예, 32회 때 출제가 됐습니다. 32회 때 기출 지문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죠. 4번 지문과 관련돼서 지적소관청은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에 따라죠. 그러면 따라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토지 이동 현황 조사, 이동 현황을 조사할 때는 토지 이동 조사부에 토지 이동 현황을 적어야 된다. 그러면 여기에 포인트는 토지 이동이라는 거네. 자, 4번과 관련돼서 그러면 토지 이용으로 나와 있는지 토지 이동으로 나와 있는지를 꼭 캐치하라. 그러면 4번 지문과 관련돼서 역시 맞는 지문이 되겠네요. 자, 5번 지문과 관련돼서 지적소관청은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결과에 따라 요 따라니까 결론적으로 따라가 나오겠죠. 그렇죠? 토지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를 결정할 때 지적 공부를 정리해야 된다. 그러면 이 문제 1번과 관련돼서는 반드시 우리가 확인해 둘 문제입니다. 그래서 특히 1번과 2번 지문은 반드시 확인하라.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숙제하죠. 모든 토지는 국토교통부 장관. 여기에 대해서 토지 표시 결정은 누가 하죠? 지적소관청이 한다는 거. 다시 한번 우리가 숙제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문제 1번과 관련돼서 반드시 복습하라. 자, 그러면 2번 지문에 대해서 2번 문제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지문에서 우리가 뭐든지 그래요. 지금 뭐든지 우리가 진화가 되려면 우리가 그랬죠. 닭이 지나면 봉황이 되고 개가 지나면 해치가 되죠. 우리 여기 강의 듣는 사람이 왜 이렇게 지나면 뭐가 돼? 개공, 격공인증계사가 되겠죠. 자, 진화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예요? 폭발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늘 이야기했죠. 바로 뭘 잡아야 돼? 바로 개념을 잡아야 돼. 개념이 즉 용어고 용어가 즉 공식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개념 정리와 관련돼서는 반드시 우리가 해야 돼. 개념을 활용해 줄 수 있어야 돼. 그러면 개념을 활용해 주고 용어를 활용하자면 그 사람은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즉 응용력이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번에 지적에 관한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용어와 관련돼서는 우리가 반드시 잡아야 돼. 자, 1번 지목 변경이란. 자, 지적 공부의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꿔 등록하는 것. 그렇죠. 지목 변경. 여기에 대해서 바꿔 등록하니까 즉 경계의 변동이 없다. 그러면 지목 변경의 특징은 뭐예요? 즉 청량
하지 않는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 그러면 지목 변경과 관련돼서 1번은 어때요? 이렇게 돼요. 자, 지적청량이란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게 해서 그러면 지적청량을 한번 저희가 실질적으로 시행을 한번 해보세요. 그럼 이렇게 돼서 한 페이지네. 이렇게 나누니까 면적, 경계, 좌표. 역시 지적청량이란 경계, 좌표, 면적을 정하는 청량. 오케이. 자, 지번 부여지역이란 동의. 여기를 우리가 포인트를 잡아야 돼요. 이때 동의는 뭡니까? 법정 동의죠. 법정 동의. 자, 동의. 엄면이 아니라 동의. 확인해 놓고 이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지번을 부여하는 단위 지역이다. 이거와 관련돼서는 지번을 부여하는 기준이 되는 거죠. 그걸 뭐라고 그래요? 지번 부여 지역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역시 이렇게 되네. 그러면 3번 지문과 관련돼서 그러면 동의를 확인해야 되고 이에 준하는 지역, 단위 지역을 꼭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4번과 관련돼서 면적이다. 면적이란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부분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꼭 확인하는 연습을 해놓으세요. 수직이 아니라 수평 면상의 넓이다. 그러면 여기와 관련돼서 우리가 확인해 둘 거는 여기가 그러면 수평 지적이고 즉 평면 지적이가 그러면 몇 자원 지적? 예, 2자원 지적이라는 거네. 2자원 지적이라는 거. 그러면 요 1번, 4번 지문과 관련돼서 우리 지적 파트에서 입체라는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X다. 요걸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면적이란 그러면 수평 면상의 넓이. 우리나라는 몇 차원 지적이다. 즉 2차원 지적이라는. 그러면 1번과 관련 4번 지문과 관련돼서 그러면 오죠. 자, 5번 지문 대해서 봅시다. 지적 공부란 우리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 더 넣고 오케이. 자, 지적도, 임야도. 요 지적도는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봐요. 지적도. 그러면 여기가 무슨 도예요? 일람도. 요게 틀렸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일람도가 아니라 즉 임야도가 돼. 임야도. 그러면 우리 도면과 관련돼서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에서 뭐가 바로 도면 그러면 대표적으로 지적도와 임야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 5번 지문과 관련돼서는 33회 때 간접적으로 출제가 됐어요. 그러면 여기와 관련돼서 그러면 지행도라는 게 있어요. 지행도. 우리 지행도는 그러면 이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에서 안 배웁니다. 그러면 지행도가 나왔다 찍고 넘어가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와 관련돼서 우리 문제 2번과 관련돼서 정답은 5번이 된다는 거네. 그건 임야도가 아니라 일람도가 아니라 임야도가 되는 거죠. 경계점 좌표 등록부. 또 하나 우리가 요거 잡아둘 거는 요거 가로안을 조심해야 돼.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하여 기록 저장된 것을 포함한다. 이 포함을 제로 건치면 X가 돼요. 그러면 지적 공부와 관련돼서 꼭 확인할 자는 이 자리. 일람도 경계점 좌표 등록부. 요걸 지상 경계점 등록부로 장난을 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항상 확인할 거는 일람도로 요 자리를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문제 2번에 관련돼서 정답은 몇 번이 됩니까? 바로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3번 질문과 관련돼서 우리가 보죠. 다음,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 용어네요. 용어와 관련돼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1번과 관련돼서 우리가 보죠.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를 관리. 이 부분이 키워드예요. 지적공부를 관리. 그러면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자가 뭐냐? 지적소관청이다. 그러면 반대로 해석하면 지적공부를 관리하지 아니한 자는 지적소관청이 될 수 없죠. 그러면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특별자치시장, 시장이죠. 시장, 행정시 시장은 역시 포함됩니다. 일반 시장이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자치구가 아닌 구청 둘을 지는 시장도 포함된다. 이게 즉 대도시 시장입니다. 자, 자치구가 아닌 구청장은 제외된다. 여기 1번에 관련돼서 1번은 어때요? 제외된다. 여기가 틀렸죠. 제외된다가 아니라 포함된다라는 거야. 그러면 1번은 결론적으로 X. 자, 토지동이란 토지의 표시와 토지. 그럼 여기 봅시다. 그러면 토지동이란 무슨 표시?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 그럼 여기에 대해서 요 소유자 자체가 틀렸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토지동이란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말소하는 것. 그러면 이번은 결론 X가 된다는 것.
자, 합병과 관련돼서 지적공부에 등록된 두 필지 이상을 지적 정량을 시행해서 이 부분이죠. 합병은 뭐든 합치니까 뭐에 정량을 시행할 필요가 없죠. 그러면 3번 지문과 관련돼서 X가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4번은 경계점이란 점이죠. 경계점이란 선의 굴곡점으로 항상 이 자리를 조심해야 돼. 경계점, 점을 확인해야 돼. 점을 확인하고 그러면 선의 굴곡점, 자표 형태로 등록되는 점, 요걸 확인할 거. 그래서 점 확인해 줘야 되겠죠. 자, 지적된 임야도는 그림이니까 도예죠. 그러면 여기에서 포인트는 경계점 좌표, 그래서 핵심은 좌표. 이렇게 이제 한번 매치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4번과 관련돼서는 하자가 없네요. 정답은 몇 번?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과 관련돼서 그러면 4번이 오고요. 정답은. 자, 5번과 관련돼서 축적 변경이란 무슨 도예? 지적 도예. 그러면 여기와 관련돼서 자, 지적 도예. 자, 여기가 포인트예요. 임야도 빠져야 돼. 임야도는 제외됩니다. 그럼 축적 변경이란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어디에서 어디로? 작은 축척에서 큰 축척으로 변경하는 거. 요 후자와 관련돼서는 맞죠. 그럼 여기가 뭐가 빠져야 돼? 임야도가 빠져야 되네. 그러면 축적 변경이란 항상 기억해 둘 거는 뭐냐? 임야도는 제외된다는 거. 그럼 축적 변경이란 지적도의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어디에서 어디로? 소축척에서 대축적으로 간다는 거. 그러면 올해 축척 변경과 관련돼서 올해 축척 변경위원회가 출제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축척 변경위원회에 관련돼서 반드시 우리가 해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문제 3번과 관련돼서 정답은 몇 번입니까? 바로 4번이 되겠습니다. 자, 4번 질문 역시 무슨 정리? 바로 용어네요.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나와 있죠. 자, 토지의 표시. 여기죠. 토지의 표시. 표시는 권리의 사실이, 즉 사실이네. 그래서 자,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이 부분을 꼭 확인을 해줘야 돼요. 자, 경계를 경계점으로 장난친다고. 그러면 역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신규 등록이란 무슨 신자죠? 바로 신규 등록이란 새로운 신자죠. 그러면 새로이 조성된 토지 역시 간척지가 된다는 간척지. 간척지라는 것은 공유수면 매립지죠. 그러면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 이걸 뭐라고 그래? 즉 신규 등록이라고 그럽니다. 자, 지목과 관련돼서 그러면 지목과 관련돼서 우리가 보죠. 지목은 이 부분에 대해서 틀렸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지목이란 토지의 지형에 따라 아니에요. 토지의 주된 성질에 따라 아니에요.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틀렸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우리나라는 무슨 지목이다. 즉 용도 지목이 돼요. 그러면 지목은 몇 개다? 28개가 된다는 걸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요 4번 지문과 관련돼서 그러면 4번 문제와 관련돼서 3번이 X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럼 4번과 관련돼서 경계란 무슨 별로? 이 자리를 꼭 확인하고요. 필지별로. 경계점을 직선으로. 그래서 직선으로 연결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선. 퍼펙트하죠. 이렇게 돼. 자, 연속지적도란 우리가 이제 뭐에 차에 타본 내비게이션이 있어요. 팍팍팍 지나가죠. 그게 연속지적도야. 그래서 전산화된. 그거 가지고 측량에 활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줘야 돼요. 정량에 활용할 수 없는 도면. 이 부분과 관련돼서 역시 26회 때 단독 문제로 출제가 됐고요. 그러면 연속 지적도란 지적 정량을 하지 않고 전산화된 지적도 및 임야도의 파일을 이용하여 도면상 경계점을 연결하여 작성한 도면으로서 정량에 활용할 수 없는 도면. 이걸 뭐라고 그래요? 바로 연속 지적도라는 것 확인해 주셔야 돼요. 자, 5번 질문과 관련돼서 역시 용어죠. 틀린 것은 이렇게 나와 있네. 일반 경계. 그러면 경계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여기 선의 굴곡점. 점이 나왔으니까 역시 여기를 확인해야죠. 경계가 아니라 경계점이 되겠네. 그러면 여기와 관련돼서 역시 1번은 어때요? X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번 부여지역이란 했으니까 이제 동리 나오고요. 부여하는 단위지역. 오케이. 등록 전환이란 어디에서 어디로 가죠? 임야대장 임야도에서 즉 임에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토지대장 지적도.
그러면 임에서 토도 가는 것. 이게 바로 등록전환이야. 그러면 임토. 무슨 전환이 되죠? 등록전환이 되네. 등록전환이란 임야대장, 임야도에서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지적대에 옮겨 등록하는 것. 이걸 뭐라고 그래? 등록전환. 한번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4번과 관련돼서 4번 지문은 올해 출제 예상이 되니까 단독 문제로 출제될 수 있어요. 대비를 단단히 해주셔야 돼. 그러면 학정과 관련돼서 이 부분이죠. 학정. 학정은 무슨 개발? 도시개발 사업적이야. 그러면 도시개발 사업의 공사가 준공된 경우에 토지의 표시사항을 지적공부에 새로이 등록하기 위해서 하는 청량을 말한다. 그래서 지적, 학정, 청량이 돼요. 자, 그러면 5번 지문과 관련돼서 이것도 올해 또 출제 예상이 되는 지문이죠. 부동산 종합입니다. 토지의 표시 1. 소유자와 관한 사항, 건축물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토지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부동산 가격에 관한 사항. 그러면 토지의 표시와 건축물의 표시와 그러면 토지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부동산 가격이 등록되죠.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등록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래요? 부동산 종합공부다. 그러면 5번 지문과 관련돼서 정답은 몇 번이 됩니까? 1번 이렇게 됩니다. 자, 6번 지문과 관련돼서 보죠. 우리가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토지의 조사 등록. 요거는 문제 1번과 관련돼서 우리 뭐예요? 문제 1번은 지문으로 나왔고 요거는 박스 문제로 출제가 됐네요. 자,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네요.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는 뭐가 있을 때? 토지 이동이 있을 때. 그럼 여기 부분에 대해서 토지 이동 요거네요. 자, 토지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누가 결정한다? 역시 지적소관청이 결정한다. 그럼 여기와 관련돼서 그러면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지워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지워지고 박스 문제는 항상 이렇게 이제 문제를 풀어갈 수 있도록 그러면 3번하고 5번에서 당락이 결정이 되네. 자, 그러면 모든 토지는 누가 정한다? 국토교통부 장관. 그러면 이것과 관련돼서 국토교통부 장관 모든 토지. 그러면 정답은 몇 번이 됩니까? 바로 5번이 되네요. 그래서 이 문제 6번과 관련돼서는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모든 토지는 누가 정하죠? 국토교통부 장관. 토지 표시 결정은 누가 하죠? 지적소관청. 여기까지 하고 우리 잠시 쉬었다 들어가겠습니다.